국민의힘의 그 당원 투표율이요 화요일까지 36% 기록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 전당대회 70%가 당원이잖아요. 근데 이게 이 국민의힘의 예전 막 민정당 때 빼고 나면은 최고의 이미 지난 전당대회 투표율을 이미 하루 만에 넘어서 버렸으니까 이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 문제는 저쪽이 그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은 정당이지 않습니까? 당원 중에는. 네.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그 모바일에 굉장히 좀 익숙하지 않을 분들이 많아서 제가 봤을 때는 36%에서 뭐 지금 이 투표율이 7일에서 10일까지니까 50% 넘기는 힘들겠지만 사실은 3분의 2는 거의 다 했다고 보는데 여기에 이준석 때문이냐. 근데 이준석 때문인 것도 이준석을 당대표 만들려고 하는 거냐 이 현상이 아니면 이준석이 당대표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까지 몰려드는 거냐 어느 쪽이 더 크다고 보세요? 저는 팽팽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준석 대세론으로 이준석으로 간다. 그럼 투표율이 이렇게 안 높죠. 그냥 정해져 버려요. 그런데 이건 중진들을 지지하는 당원들 또한 그 걱정되는 지점이 있잖아요. 대선 관리를 과연 할 수 있을까? 그런 불안한 요인이 있기 때문에 양쪽이 다 결집하는 걸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이준석 돌풍의 기본적인 바탕은 당연히 정치 혐오죠. 국회가 엉망이고 마음에 안 들고 뭐 이런 심리가 있을 것 같고 거기에 20대의 소위 젠더 문제를 계속 이준석이 제기한 것도 있을 테고 그리고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보수 지지자들의 정권교체 열망이 바닥에 깔려있는 현상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지점이 민주당의 정권 재창출 열망과 보수 지지자들의 정권교체 열망과 사실은 센 열망 쪽이 이기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은 가능하면 분열 요인을 만들지 않고 아주 하나가 돼서 똘똘 뭉쳐서 이제는 똘똘 뭉친 힘으로 이제부터 중도 포섭에 나서야 되는 거예요. 그런 시점인데 지금 분열의 의제를 던지는 건 대단히 위험한 거죠. 그 지금 대선 구도는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국민의힘에는 후보라고 할 만한 사람이 거의 없어요. 네. 실제로 아직까지도 대선 구도는 3파전이에요. 나머지 막 2%, 3% 뭐 겨우 올라오는 게 있긴 하지만 홍준표는 갤럽이 자기 1%밖에 안 나오니까 앞으로 내 이름 빼달라고 하는데 갤럽은 이게 주관식이거든요. 주관식이어서 어떤 사람이 나 홍준표 지지하면 그 들어올 수밖에 없어. 이준석이 들어갔듯이. 문제는 이 토론하는 거 보니까 나경원의 이야기 이어지는 그거예요. 이제는 이준석 너 태도가 나빠. 넌 태도가 그렇게 나쁘냐. 왜 그렇게 사람을 함부로 대하냐. 그 함부로 대하는 게 당대표가 되면 그게 나올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나경원 이준석한테. 사실 지금은 나경원하고 이준석만 보이는 상태니까. 네.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은 이준석 현상이 일어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나경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준석이 나경원한테 그런 얘기하죠. 달창이란 표현 쓰신 분이 나한테 그 막말 프레임 씌우는 건 좀 너무하지 않느냐 이런 식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 당에 제대로 된 어른다운 어른이 없는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이준석 같은 애들이 인기를 얻고 올라가는데 거기 대표 선수로 나온 사람이 또 가장 막말을 쓰는 빠루예요. 이 상태가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 약간 악순환의 고리가 만들어진다고나 할까? 이게 약간 딴죽 걸자면 저는 뭐 이준석 그 돌풍에 대해서 민주당이 이 돌풍의 나비 효과를 어떻게 만드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 내년의 지방선거 같은 경우 정말 젊고 유능한 초선들이 대거 출마하는 거 네. 이거 지금 시도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각에서 대통령 선거 연령 25살로 하자는 거 저 반대합니다. 25살은 반대합니다. 미국이 보니까 35살이더라고요. 그 정도 수준은 할 수 있겠다 싶어요. 왜냐하면 대통령은 적어도 일정한 경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25살에 대통령이 되는 거는 조금 너무 빠르다. 그래서 미국 수준으로 35세 정도는 고려해 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나 그 도지사나 이런 부분 있잖아요. 근데 정말 도지사는 심부름꾼이거든요. 이재명 지사가 뜬 것도 말한 걸 그대로 지키고 심부름꾼 역할을 충실히 했기 때문이거든요. 지금 부동의 1위예요. 처음에 꼴찌였거든요. 꼴찌에서 두 번째 업무 평가가. 그러니까 좀 그런 방법이 민주당에서 고려되지 않겠습니까?
젊은 바람을 일게 하는 방법이 당대표 선거만 있는 게 아니고 네. 공직 후보 선거에서 젊은이들이 대거 약진하는 거 뭐 이게 필요할 것 같아서 그 나비 효과에 더 관심이 많은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은 언론의 그 이준석 보도량이 어마어마해요. 윤석열을 보도하던 양이 그대로 이준석으로 올라온 것 같아요. 요즘 막 순기능만 막 나오고 있지만 저는 나경원 후보가 얘기하는 그런 역기능 충분히 현재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건 뭐 선수들이 그 국민의힘도 그렇고 민주당 쪽도 그렇고 선수들 얘기를 들어보면 국민의힘은 일단은 지금 이 분위기가 당 지지율에도 플러스 되니까 좋다. 그런데 야당이기 때문에 뭐 이건 그 비대위 체제로 전환해도 되고 일단은 간다 이거더라고요. 예. 일부가. 그리고 민주당 쪽에서는 저거 오래 갈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표현하지 못할 뿐인 것 같습니다. 그 컨텐츠. 힘 말고 정청래 의원이 이제 주장하고 있는 것 최근에 보니까 뭐가 있냐면은 민주당의 권리당원들의 투표 비중을 50% 늘려야 된다. 그리고 당대표든 대선 후보든 간에 컷오프를 뭐 6명으로 이렇게 늘려야 된다 이런 식의. 그러니까 저번에 당대표 경선에 그 용인 시의원인가 한 명 나왔었잖아요. 예. 민주당에. 예. 근데 그냥 떨어져 버리잖아요. 예. 근데 그 사람은 이준석은 입장이 좀 다른 게 전혀 무명이었기 때문에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거든요. 그런 사람까지 나는 올리는 것이 큰 의미는 갖는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예를 들어서요. 황희두가 나가면 그 이야기 하려고 그러는 거야. 찌찌뽕. 네, 찌찌뽕. 그러니까 아니 황희두가 부끄럽게 만들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라 만약에 더 센 발언으로 예를 들어 정말 민주당을 대표하면서 정말 시원하다. 저 정도 논객이면 진짜 민주당이 최고의 보물이다라고 느끼는. 논객? 그 우리 둘이 묻자. 그러니까 제가 알겠어요. 그렇게 한 몇 년을 활동을 해와서 네. 황희두가 어느 날 민주당 이대로는 안 돼. 라는 생각이 들어서 당대표 경선에 나가지만 현재 대의원 비중이 훨씬 높고 또 중앙위원회 같은 데서 컷오프하는 그게 그대로 살아있다면 절대 이준석은 나올 수가 없는 구조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좀 바꿔줄 필요가 있는 거고 네. 실제로는 나이의 문제가 아니에요. 아까 네. 말한 뭐 35살도 얘기하셨잖아요. 네. 그냥 20살 해도 그 사람들이 대선에 나가야 되는 기타금도 필요하고 굉장히 많은 것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그런 룰이 있을 필요가 없는 건데 당대표 경선에 4명을 3명으로 줄인다고 무슨 큰 의미가 있어요? 그거를 굳이 기득권이 너는 무명인데 시의원이 감히 당대표 나와고 자르는 것도 내가 보기에 꼰대 문화예요. 내가 봤을 때. 그거는 50% 예비 경선에서 당원 50% 여론조사 50% 그거 푸는 거 맞고요. 그리고 6명 컷오프에 올리는 거 6명을 컷오프해서 그것도 맞아요. 네. 저도 앞에 말씀 주신 거에 거의 전적으로 다 동의를 하는 입장이고. 황희두 당대표 동의한다는 아니. 그거 말고 그 부분 말고. 그러면 황희두가 아니면 누가 그 이준석의 역할을 할 것인가? 아니. 저는 요즘도 느끼지만 진짜 최민희 의원님처럼 진짜 공부를 많이 하고 콘텐츠 많이 풍부하게 해서 옆에서 이렇게 사격 지원을 하는 역할이 맞다 생각하는데 어쨌든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뭐냐면 2030이 당연하게 민주당을 찍는다는 생각에서 벗어나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전 마찬가지로 지지자들이 그런 민주당을 찍는다는 거에 또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 얘기를 할 거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꾸 그 외연확장이라는 명분도 다 알겠고 저도 프로게이머 출신이라 승부의 세계에서 이겨야 되는 거 진짜 중요하다 봅니다. 근데 지지자들은 지금 폭발할 지경인데 다 동떨어진 얘기만 자꾸 하면서 지지자들은 당연히 찍어주겠지라는 그 계산법 완전 날 같다 생각합니다. 저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네, 뭔데요? 황희두 IQ가 142. 아니 그거가 그게 게임하는 애들 그거 조작이야? 아니 그게 게임하는 사람들 무식하다는 그게 너무 싫어가지고 그게 좀 올렸어요. 황희두 IQ 142. 142. 자, IQ의 기준이 100입니다. 네, 100을 기준으로 해서 아래 위를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이 되면 평균치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142. 아니, 뭐, 이거 굉장히 머리 좋은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별로 공부도 안 했을 거 아니야. 제가 공부를 좀 안 좋아해서 그러니까 공부 안 한 사람이 실패했다라는 그 프레임을 좀 깨고 싶습니다. 저는. 그래서 당대표 돼서 성공하십시오. 그리고 당대표 되면 저 꼭 공천 주십시오. 그거였어? 그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시는데 나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이준석이 당대표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현충원에서 웃으며 기념 셀카 찍는 이 행태가 바뀌지 않는 한 그러니까
민주당을 욕할 때는 엄청 욕하잖아요. 김부겸 그러니까 총리 현충원에서 웃으면 셀카 찍는 놈들이 아, 김부겸 후보가 저 표정 보세요. 산불 현장에서 기념사진 찍었다고 비판하고 자빠졌어요. 청문회 때 난리 났었어요. 청문회 때 이럴 수가 있냐. 그런데 저 표정 보면 억지로 찍은 거잖아요. 찍어달라고 하니. 네. 그런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저쪽의 어떤 이런 식의 태도는 결국은 문화는 이준석이 아니라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이준석이 당대표가 돼도 저는 쫓겨나다시피 그만둘 것 같습니다. 깨놓고 이야기해서. 그거 견딜 수 있을까요? 진짜 유능한 리더는요. 오래 하는 거예요. 그렇죠. 당대표 2년 임기 채운 분이 민주당에 딱 3분 계세요. 정세균 전 총리께서 1년 9개월인가 비대위원장에서 정리하시다가 산자부 장관 가셔서 그냥 쳐주고요. 네. 그 다음에 2분밖에 없으세요. 이해찬 대표님, 추미애 대표님. 그만큼 당대표 임기 채우는 게 어려운 거예요. 맞습니다. 자기 실력이 안 되면 오래 못 버텨요. 네. 네. 저도 마지막으로 짧게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예전에 그 전원책 씨가 엄청나게 인기 많았잖아요. 막 되게 세게 얘기하고 막 단두대 한다 하고 근데 거의 쫓겨나다시피 그냥 그렇게 됐듯이 네. 단순히 뭐 너무 네. 쉽게 볼 게 아니다. 알겠습니다. 그 이야기는 여기까지.